자, 이번에는 6-3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다루게 되는데, 지난번에 유효 핵전하량을 우리가 했다면, 이번에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어떤 주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는 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자를 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원자 반지름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적 모형은 우리가 전자 구름 모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 전자의 위치가 여기까지다 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원자 반지름을 정의할 때 조금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경계가 명확한 공이라면 중심에서 끝까지 거리가 되겠지만, 여기가 정확하게 끝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대적 모형의 한계 때문이죠.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했을 때 두 원자의 핵관거리의 절반으로 정의를 한다. 두 원자의 핵관거리의 2분의 1로 정의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금속 같은 거는 공유결합을 하겠죠. 공유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염소가 이렇게 만난 것처럼 똑같은 비금원소가 두 개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핵관거리를 측정하고 여기에 2분의 1을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 분자라든지 플로린 분자라든지 산소 분자라든지 질소 분자처럼 이원자 분자로 만들고, 요 속에서 존재하는 핵관거리, 비금속 원자의 원자 반지름은 두 원자의 핵관거리의 절반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금속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금속은 뚜렷한 경계가 없이 계속, 이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계속 이어져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그죠? 계속 이어져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비금속처럼 이원자 분자는 아니지만 계속 이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요 원자의 중심, 이어진 그 다음 원자의 중심 사이의 거리의 얼마 역시 2분의 1을 우리는 금속의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정의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두 원자의 핵관거리의 절반으로 우리가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원자 반지름은 어떤 주기성을 가지느냐를 하는데, 이때 18족 원소들은 보통 제외를 해요. 18족 원소들이 제외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18족 원소들은 조금 전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 원자 반지름을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18족 원소들은 반응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18족 원소끼리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적었지만 18족 원소인 비활성 기체는 원자 반지름 정의가 약간 다른데,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된다? 온도를 정말 낮은 온도를 낮추어서 고체 상태로 만들고, 그 고체 상태로 최대한 다닥다닥 붙었을 때 핵관거리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기율표에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논할 때는 살짝 제외시켜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같은 족에서는 어떤 주기성을 가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놈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죠? 아래쪽 방향으로 갈수록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시움이 나올 텐데,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껍질 다음에 껍질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칼륨하고 나트륨, 이 친구와 이 친구, 그지? 의 원자 반지름을 비교를 해보면, 칼륨은 원자 번호가 19번이죠. 나트륨은
11번이고, 그래서 당연히 핵전하가 더 크지만, 핵전하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 있냐면, 전자를 안쪽으로 잡아당기려는 힘이 더 크지만, 즉 무슨 말이죠? 반지름의 감소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 핵전하의 증가, 아까도 얘기했죠? 얘네들 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 증가한다 그랬죠? 리튬보다 나트륨, 나트륨보다는 칼륨 증가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보다 껍질 수의 증가라는 것은 반지름의 증가 요인이죠. 반지름이 커지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이게 더 어떻게 듣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칼륨의 원자 반지름이 나트륨보다는 더 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같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뭐다? 원자 반지름을 좌우하는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같이 존재합니다. 증가 요인을 뽑으라면 대표적으로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 때는 당연히 껍질 수가 리튬은 그지? 2개, 나트륨은 3개, 칼륨은 4개의 껍질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하지만 안으로 잡아당기려는 힘, 실질적으로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느끼는 안쪽으로 끌려가려는 힘의 세기도 커집니다. 양성자 3개, 그죠? 그 다음에 11개, 19개잖아. 그러면 그거는 반지름 감소 요인이죠. 그런데 요 요인보다는 반지름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리튬, 베릴륨 붕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 번호 3번, 그 다음에 4번, 5번이 되겠죠.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오른쪽 방향입니다. 당연히 유효 핵전하량은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리튬부터 뭐까지? 네온까지 증가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나트륨에서 이렇게 잘못 그렸죠, 그죠? 지워야지. 봅시다. 여기가 나트륨, 그죠? 11번, 10번, 3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리튬, 베릴륨, 붕소의 유효 핵전하가 증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 베릴륨은 리튬보다 핵전하가 크고, 베릴륨은 리튬보다 핵전하가 크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같은 껍질의 원자가 전자가 존재하죠. 자, 그래서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 유효 핵전하 그래프가 있었죠. 증가하게 되면 반지름은 감소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같은 전자 껍질에 존재하게 되면 같은 전자 껍질에 리튬 같은 경우는 그죠? 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이 있을 거고 K 껍질, 두 번째 껍질이 L 껍질에 한 개가 있을 때가 리튬이라면 그죠? 2개가 있으면 베릴륨이 되고 3개가 있으면 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전자 껍질이 전자수가 증가하면 뭐가 됩니까? 반발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효 핵전하가 감소하게 되죠. 유효 핵전하가 감소하고 반발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반지름의 영향에서 보면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반발력이 증가하면 부풀어 오를 테니까. 그래서 근데 이 영향력이 어떻다 그랬죠? 작다 그랬죠. 그래서 유효 핵전하의 증가는 3, 4, 5 이렇게 팍팍 커지는데 일씩 커지는데 반발력에 의해서 반지름 증가가 하는 것은 어떻다? 반발력은 조금밖에 증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점점점 갈수록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그죠?
점점점 뭐가 되는 겁니까? 같은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치? 같은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안쪽에서 잡아당기려는 핵전하량은 점점 커지죠. 그러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점점 세게 잡아당길 테니까. 그러면 반대되는 요인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늘어나서 부피가 커져야 되는데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얘네들은 사실상 거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게 증가폭이라면 얘도 사실상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강하게 유효 핵전하가 점점 강하게 잡아당기면 반지름이 작아지는, 그런데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려는 힘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어떻다는 거죠? 그 힘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에 의해서 반지름이 좌우되겠죠.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 커지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반지름은 작아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로 가면 이런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서의 주기성은, 그치?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요런 모양, 꽃갈 모양 하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자, 이번에는 이온 반지름을 한번 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이온 반지름부터 먼저 봅시다. 자,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금속 원자를 예를 들면 한 개씩 해보면 돼요. 사실은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금속 원자의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있고, 세 번째 껍질에 1개가 있는 것이 나트륨이죠. 그러면 나트륨이 뭐가 될 때는, 이온이 될 때는, 그죠? 전자가 하나가 빠져나갑니다. 그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이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되고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돼요. 자, 얘네들의 반지름을 비교를 해보면 가운데 뭐가 똑같다? 똑같은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11의 핵전하량, 이 친구도 플러스 11의 핵전하량이죠. 자, 그런데 껍질 수가 얘는 몇 개요? 3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라면 나트륨 이온에서는 껍질 수가 2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게 더 작지. 그래서 반지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하게 되면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금속을 한번 해볼까요? 비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친구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자, 그러면 염소는 원자 번호 17번이에요. 17번 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핵이 있을 거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 이게 염소의 전자 배치예요. 자, 그러면 염소는 외부에서 전자를 하나를 받죠? 그러면 17번 염소 1가음이온이 되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되는 겁니다. 자, 차이점은 뭐죠? 바로, 그렇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수에 의해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이 플러스 17의 핵전하량, 플러스 17의 핵전하량이 있고, 이 핵전하량을 감소시키는 유효 핵전하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안쪽 전자수도 몇 개로 똑같고 10개로 똑같고, 그럼 차이가 나는 건 뭐다? 이 친구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7개, 여기는 몇 개? 8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반발력이 어떻다? 그렇죠. 당연히 더 크게 되겠죠. 그러면 유효핵전화량을 많이 감소시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잡아당기려는 힘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얘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요만큼 잡아당긴다면 얘는 반발력 때문에 좀 더 작게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뭐가 뭐보다 반지름이 더 크다? 그렇지.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유효핵전화라는 것이 아직까지 익숙치 않다면 얘네들 차이는 7개, 8개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똑같은 껍질에 전자 7개 있을 때와 똑같은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있을 때는 서로 반발력이 틀리죠. 반발이 세면 어떻다? 서로 부풀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7개가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부푸는 것보다는 8개들이 치고받고 싸워가 부푸는 게 더 크게 부풀고, 그러면 얘가 부푸는 것보다 이 친구가 부푸는 것이 더 크게 부풀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지름은 요거와 요거는 틀리겠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다 뭐 가지고 설명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유효핵전화량이 그죠? 느끼는 것이 얘가 조금 더 이온일 때가 조금 더 유효핵전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플러스 잡아당기려는 힘이 약해지고, 그럼 좀 덜 끌려온다. 반면에 전자가 7개 있을 때는 유효핵전화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끌려온다. 그런 차이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와 요즘 방식이고, 예전에는 유효핵전화보다는 이제 얘네들이 반발력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는 게 요거는 7밖에 안 되고 요만큼 부풀었다면 얘는 8개라서 더 많이 부풀어서 더 커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어쨌든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자 껍질수, 옛날 방식에 대한 겁니다. 하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핵 전하량, 전자 사이의 반발력.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첫 번째가 제일 큰 영향이 전자 껍질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 껍질수가 다르다면 다른 거 핵 전하량,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전자 껍질수가 많은 게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전자 껍질수가 같다면 두 번째 이제 뭘 보자? 핵 전하량. 안쪽에서 전자를 얼만큼 강하게 잡아당기느냐를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 껍질수가 같으면 핵 전하량이 크다. 즉 안쪽에서 플러스 11보다는 플러스 12,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얘기겠죠. 어떻다라는 겁니까? 플러스 11보다는 플러스 12에서 더 강하게 잡아당길 테니까 어떻다? 반지름이 얘가 더 그렇지 작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온을 만들 때는 양성자 수까지 또 같다면,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의 얘기죠.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클수록 이렇게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이 아니라 염화 이온과 염소의 얘기죠. 그죠?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은 껍질수가 달라져 버리니까 안 되죠.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클수록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반지름은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대로 어느 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느 걸 생각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정확한 거, 중요한 건 뭐냐면 걔네들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가면 금속 원자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어떻다? 더 크다. 반면에 비금속 같은 경우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금속은 원자 반지름,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가 되겠네요. 자,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온 반지름은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의 전자 껍질수 증가로 인해 이온 반지름이 증가한다. 같은 족,
예로 드는 겁니다. 그지? 같은 쪽에서는 원자 반지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같은 쪽에서 얘네들을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주기에 있다고 해서 전자 껍질 수가 똑같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뭐 주기성을 찾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얘하고 이온을 비교해보면, 즉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을 비교를 해보면 나트륨 이온은 껍질이 3개였다가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껍질이 2개짜리가 되는 반면에 염화 이온은 어떻다는 얘기죠? 그렇죠. 껍질이 3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보다 염화 이온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규칙을 찾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보면 알겠지만 요 안에서 102, 72, 54 점점 작아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212, 184, 181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 이온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금속끼리 비금속끼리 비교를 하지 통틀어서 비교하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거, 그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같은 쪽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크게 같은 쪽에서만 주로 이온 반지름만 비교를 할 때는 같은 쪽에서만 비교를 하지 같은 주기에서는 잘 하지 않는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수가 같은 이온,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온의 반지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라는 얘기죠. 자, 나트륨 질소가 이온이 됐을 때 전자 3개를 받고 산소는 2개를 받고 플로린 1개를 받죠. 원자 번호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그지? 그 다음 네온은 빼고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을 비교하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얘는 3가 음이온이 될 거기 때문에 전자가 총 10개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자, 산소도 2가 음이온이 되면 8개에다 2개 더한 거기 때문에 10개가 되겠죠. 2개, 8개가 됩니다. 플로린도 1가 음이온이 되면 9개에다 1개 더 받은 거기 때문에 2개, 8개, 총 10개의 6개의 이온들 전부 다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죠. 나트륨은 원래 껍질이 3개였는데 하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껍질에 2, 두 번째 껍질에 8. 마그네슘은 세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를 이뤘죠. 그래서 2가 양연이 되면 첫 번째 2, 두 번째 8. 알루미늄은 원래 껍질이 3개였는데 세 번째 껍질에 3개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껍질까지만 존재하죠. 2개, 8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얘네들은 전자수가 총 몇 개로? 10개로 동일한 전자수를 가진 이온, 등전자 이온,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 됩니다. 차이는 뭐냐? 전자 배치는 똑같은데 핵전하량이 플러스 7, 플러스 8, 플러스 9, 플러스 11, 플러스 12, 플러스 1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은 전자 껍질, 똑같은 전자 배치를 두고 얘는 플러스 7의 힘으로, 8의 힘으로, 9의 힘으로, 11의 힘으로, 12의 힘으로, 13의 힘으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을 잡아당긴다면 얘가 제일 강하게 잡아당기고 얘가 제일 약하게 잡아당기겠죠. 뭐가? 인력이. 그러면 반지름 입장에서는 똑같은 반지름은 제일 마지막 껍질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약하게 잡아당기면 조금 끌려올 거고 얘는 가장 강하게 잡아당기면 많이 끌려올 거고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이온 반지름은 이런 순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죠? 직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되겠죠. 금속일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자 반지름이 더 크고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큰 상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뭐가 똑같다? 이런 것들은 그죠? 전자 배치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도 동일한 상황이고
그래서 얼마나 안쪽에서 강하게 잡아당기느냐가 바로 원자 반지름을 결정한다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6-3 강의까지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6-4 강의로 이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